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의 정지혜입니다. 3살 적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식습관도 어렸을 때 형성되면 평생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이집에서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인생의 첫 번째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접합니다. 그중 기본은 바로 식생활 교육입니다. 이 시기에 충분한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에 식생활 교재 교구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식생활 강사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이들의 과일 채소 섭취량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촉각과 시각, 미각 등 오감을 활용해 과일 채소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리 체험을 통해 평소에 잘 먹지 않았던 과일 채소를 잘 먹도록 돕습니다. 감자 샐러드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맛있어요. 또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식생활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애는 최소한 8번 이상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하여 아침밥 먹기 캠페인, 국내산 채소 과일을 가정으로 보내 진행하는 요리 활동, 그 후 사진 및 레시피를 제출받아 확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보육교사 워크숍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돕고 식생활교육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의견 공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최 예정인 경진대회에서는 어떤 우수 사례가 발표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산물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농식품의 외모, 즉 예쁘게 혹은 잘생겼는지보다는 맛과 영양, 가격을 따지는 꼼꼼한 소비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권희진 기자가 2017년 농식품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울퉁불퉁 상처가 난 과일 채소들. 그동안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일명 못난이 과일의 구매액이 최근 4년 새 5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맛과 영양이 정상 과일과 큰 차이는 없지만 가격은 20-30% 저렴하다는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도 나타납니다. 최근 삼겹살보다 지방 함량이 적고 가격은 저렴한 앞다리살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는 이른바 가치 소비가 농식품 소비 트렌드로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비 트렌드는 바로 간편함인데요.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깐마늘, 깐더덕, 세척 당근 등 신선한 상태로 다듬어져 포장된 제품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컬러 농산물, 슈퍼곡물 관심도도 높아지는 등 실속과 건강이 농산물 구매의 중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 형태가 바뀌면서 농산물의 소비 경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소비자와 생산자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의 주최로 제13회 학생미술대전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며 우리 농촌,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9월 29일까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비 촉진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기는 레시피 경진대회를, 부산은 가족요리 경연대회를, 충남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지방 강의를 하는데요. 또 서울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에 맞는 교육이 실시됩니다. 해당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지역별로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학업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집을 떠나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허기를 채우는 식의 식사를 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선물하는 식생활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늦은 저녁 저는 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퇴근을 하고 또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모여서 식생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구로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요리 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첨가물에 대해서 유해성을 좀 알아보고 건강한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저도 같이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편의점 음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자리에 앉아보는데요. 샌드위치 하나 만들 때 그 첨가물이 보통 기준적으로 한 70가지에서 80가지 정도 들어간대요. 자, 삼각김밥도 보면은 김하고 밥하고 빼면은 안에 내용물밖에 없죠. 그 내용물이 보통 50여 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간대요. 평소 편의점 음식을 자주 접하는 만큼 수업에 집중하는 청년들. 그동안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졌었는지 되돌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침잠을 이기는 건 아직 힘든 일이겠죠? 그러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요. 몇 시에 일어나요? 8시 반에 일어나요. 이거는 공유되어 있는 몸이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밥상. 고기의 나쁜 잡내를 좀 없애기 위해서 핏물이 남아있으면 이게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줍니다. 그리고 최소한 탁탁 터뜨려서 이렇게 해주고, 자, 느타리 버섯은 요 흐르는 물에 씻었죠. 자, 오늘 주제는 버섯이기 때문에 버섯은 어떻게 할 거냐면 버섯과 채소들을 먹기 좋게 손질해야겠죠. 재료를 써는 방법도 다양하다는데요. 편썰기라는 게 있어요. 편썰기가 어떤 건지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한문을 배워야 돼. 그래서 편자가 조각 편자예요. 조각, 반달처럼 만드는 게 편썰기입니다. 마늘은 제일 편한 방법이 뭐냐 해보니까 편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요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 자, 이게 어슷썰기. 자, 손으로 이렇게 잘 뜯어주고요. 자, 그럼 재료가 다 썰어진 거죠? 자, 칼 조심하고. 이제부터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요리에 돌입하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버섯 불고기. 고난이도의 요리 같은데 우리 청년들 잘 할 수 있을까요? 느타리 버섯 손질은 손으로 툭툭. 오, 양파를 채 써는 빠른 손놀림. 조금은 낯설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의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핏물을 제거한 고기도 가위를 활용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리를 옮겨서 다른 청년들을 살펴볼까요? 사이좋게 재료를 손질하는 청년들. 여기도 순항 중이네요. 네, 그 재료 손질하는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원래 평소에도 요리 좀 하세요? 아니요, 요리 안 하는데 여기서 배웠어요. 아, 여기서 배워보셨어요? 그럼 이렇게 불고기 만드는 것도 좀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안 해보는 거를 해봐가지고 조금 많이 배워가는 거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죠? 맛있게 만들어야죠? 맛있을 거예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예쁘게 손질한 재료들을 냄비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우와, 제법 그럴듯한데요? 양념장을 뿌려주고 불을 켠 후 기다려 볼까요? 맛이 어떨지 참 기대가 됩니다. 국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는 짜글짜글하게 먹는 게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밥에 비벼 먹는 맛 아닙니까? 아, 그러면 조금 더 줄이면 되나? 네, 5분만 정도 끓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버섯 불고기 드디어 완성!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 정말 맛있을까요?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시외에서 먹는 그 거의 불고기 맛하고 크게 다를 게 없이 맛있어요. 오, 시중에서 파는 것만큼 맛있다 이거죠. 저도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받으셨어요? 이거 받으셔야지. 저도 너무 큰 거 먹었고. 저희가 원칙이 고기는 썰지 않는다. 청년들이 직접 만든 바른 밥상. 오늘이 세 번째 수업인데요. 3번 수업 받으면서 제일 달라진 점이 뭔지 말해주세요. 금요일 저녁마다 밥을 먹게 되었어요. 여기서 요리하는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요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게 제일 달라졌는지, 뭘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생활을 하면은 이게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게 되게 쉽진 않잖아요. 이게 막 되게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걸 먹으면 되게 안 좋지. 그럼 다른 걸 먹어볼까? 좀 건강식을 챙겨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오늘은 햄버거를 먹어야지 했는데 아니 내 몸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지 하고 이제는 밥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평소 자신의 식생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같은 지역의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바른 식생활 교실. 전국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라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혹시 목이 칼칼하고 열이 나는 목감기 증상이 나타날 때 빨리 낫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같이 차가운 음식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알쏭달쏭 식생활에서는 목감기 증상이 있을 때 아이스크림처럼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속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설 과연 맞을까요? 목에 편도선염이 생겼을 때 아이스크림 먹으라는 얘기를 간혹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편도선염 때문에 염증이 심할 때 찬 것으로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이스크림이 편도선염에 있는 염증을 완전히 가라앉혀 주는 건 아니고요. 그때 잠깐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면서 편한 느낌을 들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아이스크림을 드신다면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우실 거예요. 목감기의 경우에는 편도선염하고도 또 달라서 목감기 아이스크림을 드신다고 해도 잠깐 동안 시원한 느낌 외에는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차가워져서 감기를 치료하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목감기에 아이스크림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목 질환에 좋은 식품들을 알아볼까요? 도라지와 더덕, 배가 대표적인데요. 도라지 속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을 예방하고요. 목 점막의 통증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덕의 풍부한 이눌린은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활성화해서 기침을 멎게 하고 또 해열 소염 기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 찬 성질의 배는 편도선에 열을 내려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는 등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식품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서 폐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와 세균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물을 자주 마셔서 편도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죠. 대부분 감기, 그중 목감기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 방치하면 편도선염, 후두염, 폐혈증 등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초기에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음식 섭취는 목감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정확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최근 요리가 하나의 취미 활동으로 각광받으면서 예쁘게 담아내는 과정, 즉 플레이팅도 요리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식 플레이팅을 할 때 실파가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파를 송송 썰어 수육위에 살며시 뿌리면 전문가가 연출한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 앞으로도 다양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